그래서 일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패널은 지방선거 외부평가의 5번째 순서고요. 주제는 선거관리위원회 활동평가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원을 하고 한국정치학회와 한국정당학회가 공동으로 이 연구 영역을 진행을 해왔고요. 지금 거의 막바지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지난 6월에 한국정치학회의 학예학술대회에서 중간보고회를 가졌고요. 오늘 정당학회에서 최종보고회를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순서로 한국외대 이재묵 교수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의 관리활동 평가를 맡은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의 이재묵입니다. 시간 관계상 잠깐 대략적인 개요를 말씀드리면은, 제가 서론에서는 선거관리와 선거품질의 섹션을 통해서 왜 선거관리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중요하고 선거 품질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런 의미를 정리를 했고요. 두 번째 섹션에서는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한국선거관리위원회의 헌법적 지위, 연원, 주요 업무 이런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섹션에서는 이번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아주 많은 활동을 했는데, 관리활동 측면에서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선관위 홈페이지나 관련 기사들을 참고해서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이번 동시지방선거 이후에 유권자 1,1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고, 또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그 결과를 가지고 인식평가, 그래서 그 결과를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앞부분보다는 뒷부분에 좀 더 포커스를 둬가지고 시간 관계상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선거 관리가 우리 중앙선관위의 모토가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다 이렇지 않습니까? 또 거기서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에 있어서 선거 관리는, 공명정대한 선거 관리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보장되고, 그 다음에 독립성과 전문성이 보장되면서 선거의 공정성이 보장되고, 그러면서 이것이 선거 과정, 즉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들의, 유권자들의 신뢰 수준을 높여주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선거 품질의 성공적 관리, 이것이 높여주고, 이렇게 돼야지 또 국민들, 유권자들의 선거 참여, 정치 참여 수준을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것이 결국은 민주주의의 전반적인 품질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관리 활동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민주주의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선거 결과에 승자와 패자가 있는데, 승자와 패자가 이 공정성과 자유에 대해서, 선거 관리 활동에 대해서 상당히 상이한 인식을 가질 수가 있다. 아무래도 선거에서 자신들이 원치 않는 결과를, 자기가 지지했던 후보가 선거에서 패배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선거 관리에 대해서 상이한 인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맞춰서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학자에 따라서는 선거 관리의 두 가지 측면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절차적 측면인데요. 절차적 측면은 표 1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크게 봐서 절차적 측면이라는 것은 하나의 제도, 법적 제도, 어떤 것들이 원칙이 필요하다, 원칙적인 측면을 말하는 것이고, 과정적 측면은 실제 그 제도, 절차를 선거 과정에서 구현하는 주체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선관위의 활동이 여기에 관련되는 건데, 그렇게 본다면은 어떤 절차적 측면과 과정적 측면, 이 두 가지가 관리 활동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전자의 절차적 측면이 주로 어떤 소극적 행정관리형, 그냥 감시 단속하고 어떤 공명정대한 선거, 이런 것들을 말한다면은, 후자의 과정적 측면은 적극적인 정치 발전형의 모델, 그러니까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좀 더 독려하고 민주주의의 선거 품질을 좀 더 제거하기 위해서 선관위, 즉 관리의 주체인 선관위가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제가 한국선거관리위원회의 헌법적 지위, 연원, 주요 업무를 정리했는데, 이거는 우리 헌법 114조의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정당에 관한 사무 처리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역할 해가지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선관위는 대의민주주의의 핵심 구성 요소인 선거에 대한 재반상을 관장하는 유일한 헌법기구입니다. 요거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다들 아시는 내용이니까. 표 2를 보시면은 선거관리위원회 주요 업무 범위 해가지고 주요 업무의 각종 선거관리, 정당 사무관리, 정치자금 사무관리,
민주시민 정치교육, 선거연수원이 주로 담당하고 있죠. 그다음에 선거 정치제도 연구 이렇게 다양한 역할들을 하고 영역을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 3에 보시면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올해 2018년에 그 제7회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점 과제 및 세부 계획으로 제시한 그 9가지가 나오는데요. 그 9가지 세부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유권자 중심의 완벽한 선거 사무 구현, 두 번째는 국민소통 강화로 범국민적 참여 분위기 조성, 세 번째로는 자유롭고 정의로운 공정선거 실현, 네 번째는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한 민주시민 양성, 다섯 번째는 사회 갈등 해소를 위한 선거 지원 강화, 여섯 번째는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건전한 정치 문화 확산, 일곱 번째는 위원회의 미래를 대비하는 조직 역량 강화, 여덟 번째는 변화에 대응하는 선진 정치 환경 조성,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세계 민주주의 확산을 위한 국제 협력 증진. 그야말로 이번 그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선관위가 이번에 우리나라의 선거 품질, 민주주의, 공명선거 등을 실현을 위해서 그야말로 역점을 두는 사업들을 잘 정리해두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표 4는 2018년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들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문가실 테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 유권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재 항목을 추가했고요. 투표 편의를 강화하기 위해서 뭐 고령자나 장애인, 임산부 등의 이동약자의 투표 편의를 강화하는 법이 보강됐고 선거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또 보강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직선거법도 개정됐고 그 다음에 다음 섹션에서는 제가 이번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주요 관리 활동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정리된 관리 활동 이외에도 이미 많은 활동들을 했는데요. 간단하게 정리한 건 표 5를 보시면은 크게 봐서는 네 가지 섹션인데요. 첫 번째는 유권자의 투표 편의 강화. 여기에서는 투표 편의를 위한 투표소 설치, 근로자의 투표 시간 청구권 보장, 장애인, 외국인, 다문화 가정의 투표 편의 제공.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공정하고 정확한 투개표 관리, 투개표 과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조치를 취했고요. 공정하고 정확한 개표 관리, 그다음에 투표율 증진을 위한 홍보 활동해가지고 아이보트 챌린지 등 통해가지고 선거 참여 제고, 그다음에 선거제도 및 정당 후보자 공약, 끝으로 예방 단속 활동해가지고 선거 자금 감시 조사, 선거법 위반 감시 단속 등의 활동을 펼쳤습니다. 그럼 이러한 선관위의 그 이번 올해년도 사업과 지방선거에 대한 여러 가지 관리 활동에 대한 전문가 및 유권자들의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모든 선거는 약간의 문제점들이 있는데요.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냐는 그 조사를 했습니다. 그 조사 내용이나 조사 절차에 대한 것들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가장 큰 문제점을 얘기할 때 유권자 조사와 전문가 조사가 있는데요. 이번 선거에서는 유권자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심각한 문제로 역시나 비방 및 흑색 선전을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보면은 우리 선거 과정에서 이번 드러났지만은 금권 선거, 돈과 관련된 선거 부정 문제는 잘 드러나지 않았는데요. 유권자들 인식에 여전히 그 선거 때마다 심각한 단골 메뉴로 등장하고 있는 후보 간의 상호 비방과 흑색 선전 문제, 이런 것들이 심각하게 제기가 됐고요. 전문가 조사에서는 비방과 흑색 선전보다는 정책 경쟁의 부재, 역시나 전문가들 눈에는 어떤 그 선거에서 정책이 실종됐다. 근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번 선거가 아무래도 그 지방의 로컬화의 어떤 인트레스트보다는 그 중앙 정치라든지 아니면 민주당 지지율이라든지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런 중간 평가의 성격이 있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은 그것에 의해서 이런 인식하에서 선관위의 감시 및 단속 활동이 어떻냐, 공정성 측면에서. 그러니까 선거 관리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자유와 공정이라면은 먼저 공정성 측면에서 어땠냐 하는 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유권자 조사 결과 보고 전문가 조사 결과 본다면은 뭐 전반적으로 당연히 그렇겠지만은 이번에 보면 공정했다는 전반적 평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작년에 저희가 대선이 있었는데 대선에 비해서는 약간은 공정성 그 조사 결과가 약간은 좀 하락했다. 그 부분에서 제가 다시 나중에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이어서 그 공정성뿐만 아니라 저희가 문항에 이번 선거에서의 자유 및 공정성에 대한 조사도 했는데요. 그 표 8을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뭐 자유롭고 공정했지만 뭐 완전히 자유롭고 공정했다는 의견도 있었고 자유롭고 공정했지만 작은 문제들이 있었다 이런 의견들이 있지만은 자유롭고 공정했지만 큰 문제들이 있었다는
응답들이 조금 나왔습니다. 갖고 이런 부분들도 왜 그랬을까 제가 잠깐 설명을 이따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번에 지난 대선하고도 비교해 볼 때도 굉장히 많은 여론조사 기관들이 대선에 대해서 여론조사 결과들을 공표하고 뭐 그랬는데요. 그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공표 결과를 보시면은 뭐 신뢰성, 공정성 이렇게 있는데 전문가 조사, 유권 조사가 있는데요. 뭐 전반적으로는 공정하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뭐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공정하지 않다는 의견들이 좀 나오게 했습니다. 특히 전문가 조사에서 오히려 여론조사 결과의 공정성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인식이 좀 더 높게 조사됐는데요. 이런 결과들에서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부정적 평가가 약간 증가했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 작년 대선과 비교해서 여기 제가 13페이지에 제 글에 써놨는데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가 조치한 총 건수가 19대 대선에서 60건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총 조치 건수가 작년에 2배 육박하는 119건에 달했습니다. 제가 조사해 보면. 그리고 그 2010년 대선 중에 고발이 단 한 건, 수사례 0건이었는데 그리고 대부분 조치 내역이었는데 이번에는 지방선거에서 고발이 22건 이런 식으로 굉장히 심각한 그 약간 좀 중요성이 좀 더 부각된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아마 그 전문가나 유권자들의 여론조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약간 증가와 연관성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공명선거를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은 무엇인가에 대한 조사 결과에 대해서 유권자들과 전문가들은 전반적으로 선관위의 감시나 관리 그런 것보다는 우리 유권자 스스로의 변화, 자정의식 이런 것들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후보자들 스스로의 변화, 비방과 흑색사조보다는 정견, 정책 중심의 선거를 얘기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본다면 그만큼 우리나라 유권자들이 많이 성숙해졌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선거관리의 활동의 방향이 제가 보기에는 감시나 규제보다는 아무래도 유권자들의 의식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지금도 굉장히 잘 하고 계신데 민주시민교육의 강화라든지 정책 경쟁, 정책 선거의 홍보 캠페인 이런 것들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투표율 향상을 위한 방안의 효과성을 봤는데요. 다음으로는 표 10에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빨리빨리 말하고 있는데 뭐 전문가랑 유권자들이 약간 다른데 뭐 전반적으로는 투표의 편의성을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거기서 하나 흥미로운 것은 전자투표, 모바일 투표가 계속 나오는데요. 작년 대선 조사에서랑 비교해 볼 때 전자투표랑 모바일 투표가 많이 나왔는데 요게 보면은 미국에서도 그렇지만은 약간의 공정성이라든지 이게 과연 제대로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약간 투표 조작이라든지 이런 시비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그 뭐 어떤 전자투표 시대에 맞이해서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은 선관위가 당장은 아니어도 장기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반영해서 유권자들이나 전문가들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장기적인 고려가 필요하지 않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5번만 제가 얘기 드리고 빨리 끝내겠습니다. 이전 선거랑 비교해 보면 약간의 부정적 인식이 공정과 자유성 측면에서 생겨났는데 제가 분석해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2017년에 대통령 탄핵하고 보궐선거가 있다 보니까 우리 유권자들의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감시 수준, 의식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의식 수준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그 기대가 그러니까 선관 관리 활동이 잘 안 됐다기보다는 기대 수준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인식의 갭이 생긴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하나 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 대통령 지지율과 그 민주당 지지율과 관리 활동에 대한 그 조사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보니까 아무래도 여당 성향의 유권자들은 관리 활동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은 반면에 야당 성향이나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들은 관리 활동에서 약간 부정적인 인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보니까 작년에 그런 사건을 거치면서 우리 유권자들이 아무래도 정파적으로 좀 더 갈라지고 양커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게 아닌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로 이런 부정적 인식의 증가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는 표 18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저기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도가 결국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민주주의의 만족도를 보면은 뭐 선관위의 감시 단속 활동이 공정하고 선관위의 홍보 활동에 접촉하고 그다음에 선거의 자유나 공정성이 더 높다고 인식할수록 유권자들의 민주주의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선거관리위원회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고 그 대유권자 홍보 활동도 열심히 해주시고 자유와 공정성의 측면에서 그런 유권자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관리 활동을 한다면은 선거 품질 제고 및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시키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표는 김준석 동국대 교수가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사정이 있어서 오늘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강남 강남형 과장님께서 아마 지정 토론을 하시는 걸로 그렇게 맞습니까? 예. 근데 오늘 그 지금 저기 그 가상준 이 연구 프로젝트의 그 책임이시죠? 총괄 책임을 맡고 계신 분이 저기 자리를 하고 계셔서 과장님 토론하신 내용은 우리 가상준 교수가 꼼꼼히 메모하고 김준석 교수에게 전달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강주연 교수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성관이 홍보 평가를 맡은 숙명여대 강주연입니다. 저는 주로 이제 홍보 평가를 맡으면서 10분 내에 주로 이제 그 어떻게 성관이가 홍보 활동을 했는지보다는 홍보 활동에 대한 유권자 인식에 대한 분석과 그다음에 재현을 중심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주지의 사실로 사실은 지방선거가 사실 선거 관심도나 참여가 일반적으로 대선이나 총선보다 낮기 때문에 선관위 홍보 활동이 가장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선거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 선거는 사실은 북한 문제 관련된 거, 그다음에 이미 이재명 교수님이 얘기하셨지만 대통령 지지도에 힘입은 여당의 지지율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아마 투표율이 굉장히 낮을 것이다라는 예상이 있었지만 예상을 깨고 60%가 훨씬 넘는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물론 투표율 상승 요인이 사전 투표의 이제 증가로 인한 요인으로 이제 얘기가 많이 되고 있긴 하겠지만 요 한 가지 요인만이 투표율 상승 요인으로 보기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선관위 요번에 그 홍보 활동은 지방선거의 중요성을 알림으로써 유권자가 지역 동네에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이제 효능감을 높이고 참여까지 유도하느냐에 이제 초점을 뒀다고 볼 수 있겠고요. 저희 연구는 이 홍보 활동을 평가하는 데 있습니다. 제가 주로 평가 기준으로 본 건 세 가지 이제 기준을 가지고 이제 홍보를 평가를 했는데요. 선관위에서 이미 이제 그 홍보 목표라고 보신 내용과 이제 내용을 기준으로 이제 그 홍보를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유권자의 정치 관심을 증대시키고 선거 현혹감을 높이며 결론적으로 이제 정치 참여를 유도하는 증진하는데 얼마나 선관위 홍보가 이제 영향을 주었는가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선관위가 어떤 홍보를 했느냐는 사실은 너무 선관위 분들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이제 이번 선관위의 이제 지방 선거에 있어서 선관위에 이제 포커싱이 뒀던 거는 이제 예산으로 봤을 때는 미디어 홍보와 선거 정보 프로그램 관련 예산이 이제 50% 이상으로 차지하는 걸로 봐서 이 부분에 굉장히 초점을 뒀다고 볼 수 있고요. 특별히 이제 기존 선거와 좀 차별됐던 부분 중에 하나가 작년에 개국했던 한국 선거 방송이라는 부분인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선관위의 홍보 활동이 유권자가 어떠한 정보를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지방선거에 있어서 어떤 내용을 전달해야 되는지의 내용을 충실히 정보를 활용해서 이제 홍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밖에 뉴미디어를 활용하거나 그다음에 지방선거 특별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양한 다각화된 매체를 통해서 홍보 활동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로 이제 제 분석 관심 있어 하시는 부분은 이제 과연 이러한 선관위 홍보 활동을 유권자들이 어떻게 느꼈느냐에 대한 유권자들의 이제 체감 인식과 더불어 이러한 선관위 홍보 활동의 파급 효과가 이제 주된 분석의 내용이 되겠는데요. 유권자들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먼저 이번 선거에서 지역 후보자들의 선거 공약 인식도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는 부분이 상당히 높은 걸로 나타나서 선관위의 홍보 활동이 어느 정도 잘 이루어졌다고 이제 전반적으로 파악이 되고요. 선거 정보 획득 경로는 가족이나 이웃 친구와의 대화라고 하는 인적 네트워크를 주로 활용해 가지고 정보를 얻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높은 부분이 가장 전통적인 홍보 방식이죠. 선거 벽보와 정당 홍보물. 그 다음에 지상파 TV 뉴스,
이제 나타났고, 의외로 뉴미디어를 활용한 홍보를 통해서 이제 정보를 획득했다고 하는 유권자 수는 상당히 되게 낮아서 선거에 있어서는 전통적인 홍보 방식이 굉장히 유권자들에게 이 파급 효과나 아니면은 그 정보 확장성이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선관위 홍보 활동 접촉 빈도로 봤을 때 상당히 많이 접해봤다는 게 과반수 이상이었으나 별로 접해보지 못했다는 부분도 많은 부분 나타나서 앞으로 이제 조금 더 이제 유권자들에게 풍부한 정보를 이제 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어떤 매체를 통해서 가장 이제 정보를 많이 이제 접촉을 했느냐는 이제 접촉 경로로 봤을 때는 역시 전통적인 포스터나 현수막을 통한 비율이 높았고, 그 다음에 역시 TV 광고였습니다. 이 지방선거에서도 사실은 TV 토론회가 개최가 됐는데, TV 토론회를 방청했냐는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가 60% 넘게의 유권자들이 이제 보지 못했다는 응답이 굉장히 높아서 지방선거에 있어서 후보자 TV 토론회가 그렇게 유권자들에게 이게 대중적이진 않구나 생각은 했는데, 여기서 이제 그 시청한 사람들의 변화에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TV 토론회를 시청한 유권자들의 경우에는 새로운 이슈나 쟁점을 습득했고, 이걸 바탕으로 주변 사람들의 대화가 늘었으며, 무엇보다도 이 TV 토론을 시청한 후에 선거 관심도가 굉장히 상승한 걸로 나타나, 이 TV라는 매체가 홍보 효과, 그 다음에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유도하는 아주 홍보의 효과적인 매체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TV 토론회를 보고 나서 뭐 지지 후보가 달라진 것은 없다라는 응답자가 많아서 뭐 투표 결정에 있어서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투표율 향상을 위해 다양한 그 제안을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과연 홍보 강화가 투표율 향상에 얼마나 기여할 것인가에 대한 유권자와 전문가의 설문조사를 비교 분석해 보았는데요. 굉장히 재미있는 거는 유권자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선관위 홍보 강화가 뭐 투표소 확대 설치나 투표자에게 뭐 혜택을 주거나 의무 투표를 제를 실시하거나 전자 모바일 투표, 그다음에 사전 투표나 투표 시간을 연장하는 것과 같은 제도적 차원의 개선과 더불어 굉장히 큰 효과를 나타날 것으로 유권자들은 응답을 했는데요. 이와는 굉장히 상반적으로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선관위의 홍보 활동 강화가 앞에서 나열한 이런 제도적인 개선책에 비해서는 효과가 높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유권자와 전문가와의 의견이 조금 상반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홍보 활동이 선관위 이 홍보 활동이 과연 이 6.13 지방 선거에 있어서 유권자의 정치 관심이나 선거 효능감, 그리고 선거 공약 인지도, 매니페스토 인지도, 그다음에 나아가 이제 투표결 참여에 어떤 영향을 줬는가를 이제 분석해봤는데, 물론 이게 크로스탭으로 상관관계 분석이라 이게 인과관계까지 이제 보기는 어렵지만, 선관위 홍보 활동 접촉 빈도가 높은 유권자일수록 정치에 관심 정도나 선거 효능감, 그 다음에 공약에 대한 인지도, 그 다음에 투표 결과에 대한 본인의 그 만족도, 그 다음에 마지막 투표 참여 여부까지 상당히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습니다. 따라서 뭐 이런 결과에 따라서 마지막으로 제가 몇 가지 이제 제안을 드리자면, 먼저 선거 공약에 대해서 보다 광범위하고 효과적인 수단으로 앞으로 이제 홍보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선거 공약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유권자의 비율이 48% 정도로 그래도 높게 나타났지만, 잘 모르겠다는 응답률도 이거와 상응하기 때문에 공약에 대한 홍보가 절실하게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접촉 경로를
전통적인 방식의 홍보가 굉장히 파급력이 높고 그다음에 대중성이 높긴 하지만 생각보다 인터넷이나 SNS나 모바일 웹 같은 뉴미디어의 홍보 비중이 굉장히 낮고 접촉 경로도 낮은 걸로 봐서 이 부분에 대한 조금 비중을 두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투표율이 굉장히 낮은데 이런 뉴미디어 활용이 굉장히 높은 걸로 봐서 젊은 층의 투표율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뉴미디어의 매체를 활용한 홍보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세 번째는 지방선거 TV 그 후보자 토론의 시청을 조금 활성화시키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까 잠시 언급했듯이 이 TV 토론회를 본 유권자들의 정치 관심도나 그다음에 이슈에 대한 습득 정도, 인포메이션을 습득하는 수준, 그걸 통해서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굉장히 많이 나눴고 뭐 전반적으로 이 홍보가 미치는 정치 관심도의 증가와 이 정치 관심도의 증가 곧 이제 투표 참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TV 토론회가 조금 더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부분이 제 세 번째 제언이고요. 네 번째는 한국 선거 방송에 대한 얘기를 제가 좀 쓰긴 했는데 작년에 개국해서 그런지 굉장히 선거 방송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유권자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 분석을 위해서 사실 다시 보기로 다 쭈루룩 봤는데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도 맞고 심혈을 많이 기울이시긴 했는데 아무리 좋은 프로에도 존재 자체를 모르면 이게 홍보 효과가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 한국 방송에 대한 선거 방송에 대한 홍보 자체에 대한 홍보도 필요하고 프로그램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지식 전달 차원의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아서 약간은 오래 보다 보면은 흥미보다는 약간 수업 같고 지루한 느낌이 나는 프로도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시청자들은 조금은 이제 재밌고 관심이 있고 조금 흥미를 가져야지 이제 시청이 이제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마지막으로 이 제도적인 개선책이 물론 단기적인 그 투표율을 끌어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뭐 이게 전문가들께서 이미 얘기를 하셨지만 뭐 다양한 뭐 의무 투표제나 아까 얘기했듯이 뭐 모바일 방식의 투표나 뭐 사전 투표 시간이나 뭐 여러 가지 늘리는 거는 사실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빠르게 투표율을 상승시킬 수 있을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의 그 홍보 강화라는 것은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단기적인 제도적 차원과 함께 반드시 병행해야 그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장기적인 측면에서 향상시킬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반드시 병행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지원 교수님 좋은 발표 잘 들었고요. 시간도 너무 잘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으로는 우리 국민대의 장승진 교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예, 선거 품질 제고를 위한 선관위의 역할과 발전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게 된 국민대학교의 장승진입니다. 일단 뭐 사실 그 선관위의 역할, 그러니까 선거의 질과 퀄리티와 관련한 이제 선관위 역할을 다루다 보니까 앞에 뭐 홍보라든지 뭐 감시 단속이라든지랑 거기서 나온 이야기와 좀 겹치는 부분도 조금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종합적인 관점에서 특히 이제 선거의 질이라는 관점에서 종합한다라는 맥락에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뭐 서론 삼아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선거의 질이라는 것이 상당히 특히 지방선거 같은 경우 이번 지방선거 같은 경우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한국에서 이제 1995년에 지방선거가 부활한 이래로 이제 30년 약간 넘게 이제 흘렀는데 그 여러 가지 지금 한국의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돌이켜 생각해 보면 예를 들면 뭐 주민들의 낮은 참여나 관심, 뭐 지방 정부나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책임성, 뭐 부정부패,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지방자치제도의 문제라고 흔히 이야기하는 것들의 대부분이 사실은 선거와 관련된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과정에서 얼마나 정당이나 후보들이 유권자들의 선호를 반영하는 정책과 공약을 내세우고 또 자신들의 어떤 임기 동안의 활동에 대해서 얼마나 정책적인 책임을 지는 그 과정이 제대로 사실은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지방선거 특히 지방선거의 경우에 선거의 질을
한번 심도 깊게 생각해보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이제 이번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17년에 조기 대선이 있었지만 조기 대선은 결국은 그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촉발된 그 일련의 사태의 어떤 결말점이라는 의미를 갖는 것이고, 결국 16년부터 17년까지 있었던 그 사실 한국 정치가 경험해보지 못한 일련의 사건들이 지나가고 첫 번째로 실시되는 이제 전국 단위 선거였고, 또 탄핵을 촉발한 이제 촛불 시위라든지 이런 일련의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대의제 민주주의에 대해서 좀 불만을 가진 다수의 시민들이 일종의 이제 참여민주주의적인 모습들을 보임으로써 직접 행동에 나선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은, 그러니까 이번 제7회 지방선거는 그러한 직접 행동의 시기가 일단락되고 다시 대의제 민주주의, 그러니까 지방선거에 대해서 지방선거의 품질에서 유권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그러한 직접 민주주의적인 모습이 지나간 이후에 첫 번째로 실시된 전국 단위 선거에서 얼마나 유권자들이 대의제에 대해서 다시 신뢰를 회복하느냐를 한번 엿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척도가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 지방선거의 그 질을 생각해보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선거의 질이라는 것, 선거 품질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제 막연한 개념이긴 한데, 여기서는 이제 뭐 기존 연구들을 참조를 해서 크게 이제 두 가지 측면으로 구분을 해서 나눠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절차적인 측면에서의 선거 품질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 과정이 혹은 이제 선거 절차가 얼마나 자유롭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느냐라는 측면이 이제 선거의 절차적 질을 의미한다면은, 선거의 이제 실질적인 질은 단순히 이제 절차적인 어떤 공정성을 넘어서서 이 선거 운동 과정에서 실질적인 평등이 보장되었느냐, 다시 말해서 이 그러니까 정당 및 후보자들이 그 중요한 어떤 사회적인 혹은 정치적인 이슈들에서 토론을 하고 자신들의 거기에 합당한 공약들을 제시를 하고 그것과 관련한 유권자들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았느냐라는 실질적인 차원까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제 선거의 질을 실질적 차원의 질을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두 차원으로 제7회 지방선거의 이제 품질을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구체적인 데이터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선거의 품질이라는 것은 뭐 한국이 절차적인 차원에서의 민주주의 제도는 사실 굉장히 잘 확립이 돼 있고 뭐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유권자들이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유권자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표 1을 보시면은 가장 기본적인 이제 분석의 종속 변수의 역할을 하게 되는 선거의 절차적 질, 지방선거의 절차적 질과 실질적 질에 대한 유권자들의 이제 응답을 제시를 했습니다. 보시면은 물론 이제 가장 긍정적인 응답을 한 유권자들은 뭐 상대적으로 소수긴 했는데, 우리가 전반적으로 그래서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를 나눠봤을 때 절차적인 측면에서 절차적인 질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유권자가 한 80%로 거의 압도적인 다수가 절차적인 측면에서의 한국 제7회 지방선거의 품질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유권자의 의견을 얼마나 잘 대변했느냐 정당과 후보자들이라는 실질적인 차원의 품질과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인식이 54.4%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제7회 지방선거의 그러니까 선거 품질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한다면 결국 이 절차적인 측면과 실질적인 측면 사이에서 나타나는 유권자들의 인식의 괴리가 가장 중요한 아마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절차적인 공정성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높은 평가를 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들이 자신들의 의견이 얼마나 정책이라든지 혹은 선거 결과에 얼마나 잘 반영되었느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그렇게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물론 이제 과반수 이상이 긍정적인 평가를 했지만 절차적인 측면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이제 먼저 본격적인 이야기 전에 과연 이러한 패턴이 특히 이제 이 절차적 측면과 실질적 측면 사이의 괴리가 제7회 지방선거의 독특한 측면인지 혹은 조금 일반적인 양상인지를 보기 위해서 최근에 14년 지방선거와 16년 총선에서 동일한 물론 이제 그 문구는 약간 16년 같은 경우 문구가 약간 다르긴 했지만 이제 동일한 내용의 그 설문조사 자료를 확인을 해봤는데 뭐 대동소이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14년 지방선거도 그렇고 16년 지방선거도 그렇고 그 절차적인 측면에서는 압도적인 다수가 뭐 80% 안팎의 유권자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반면에
실질적인 품질에 대해서는 뭐 과반을 약간 넘는 수준의 유권자들만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으로 나타나서 이 절차적인 질과 절차적 측면의 품질과 실질적 측면의 품질 사이의 괴리는 제7회 지방선거의 독특한 측면 모습이라기보다는 최근 한국 선거에서 굉장히 일관되게 발견되는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선거 품질, 그러니까 품질에 대한 유권자 인식에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주느냐. 일단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선거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되었으면 좀 더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고, 혹은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제 좀 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일 거라고 예상할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광역자치단체장 선거를 기준으로 이제 승자에게 그러니까 대구 경북을 제외하고는 이제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한 응답자와 대구 경북 같은 경우는 이제 자유한국당 후보에게 투표한 응답자들을 승자 집단으로 분류를 하고 나머지를 패자 집단으로 분류를 해서 절차적인 품질과 실질적인 품질에 대한 인식을 살펴봤을 때 절차적인 측면은 뭐 워낙 압도적인 다수가 높은 긍정적인 평가를 했기 때문에 승패에 따른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뭐 없진 않았는데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고, 그러니까 승자에게 투표한 사람들은 이제 87.6%가 긍정적이었고, 뭐 패자에게 투표한 사람들도 3명 중에 2명은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질적인 측면 같은 경우에는 승자에게 투표한 사람들은 65%가 긍정적인 평가를 한 반면에 패자에게 투표한 사람들은 이제 과반에 미치지 못하는 45%만이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선거 결과에 따라서 선거 품질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진다라는 측면을 두 번째 이제 중요한 포인트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이거는 이제 투표 선택뿐만이 아니라 이제 정당 일체감을 통해서 살펴봐도 사실은 유사한 결과가 이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러한 그 품질, 그러니까 선거 품질에 대한 인식에 그러니까 승패 외에 또 어떤 요인이 영향을 끼치느냐. 그러니까 결국 이 글의 초점이 이제 선관위의 활동과 역할이 초점이기 때문에 그 선관위의 역할과 활동을 뒤에 이제 중심을 두고 이제 분석을 할 텐데, 그 전에 그럼 왜 한국 사람들이, 한국 유권자들이 실질적인 측면에서 조금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은 평가를 하느냐. 일단 아까 다른 발표에서 나왔지만 이 지방선거의 문제점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사실 절차적 공정성과 관련된 문제를 제기하는 비율은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높은 비율로 지적한 것이 뭐 비방 흑색 선전이라든지 혹은 비현실적인 공약, 정책 경쟁의 부재, 뭐 이런 것들을 주요한 그 문제점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결국은 선거 과정에서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정책 선거라든지 정책과 공약을 중심으로 선거 운동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측면이 아마도 실질적 측면 차원에서의 선거 품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고, 실제로 그 후보자들의 공약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긍정적인 대답은 사실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 공약도 잘 모르겠고 구체적이지 않고 뭐 차별성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실현 가능성도 별로 없는 것 같다라는 응답이 다 절반을 넘는 것으로 이제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식의 이 공약의 어떤 구체성, 그러니까 공약 부분의 문제 혹은 정책 선거의 부재가 실질적 품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져온다면은 그 이제 중요한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선관위에서 이제 최근에 이제 1년의 선거에서 중요하게 그 추진하고 있는 이제 매니페스토 운동이 아마도 이러한 문제에 가장 연관이 되는 활동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매니페스토 운동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잘 알고 있다라는 대답은 한 40%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제 이 수치를 가지고 매니페스토 운동을 우리가 뭐 폄하하기는 어려운 것이, 일단 잘 혹은 대체로 알고 있다라는 사람들의 국한에서 본다면은 이제 도움이 되었다, 그러니까 효과성이라든지 뭐 혹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쳤다라는 이 매니페스토 운동이 그러한 긍정적인 인식이 이제 3분의 2 가까이 나타나는 거 봐서 일단 노출이 된 사람들한테는 이게 분명한 효과를 나타나고 있는데, 이 매니페스토 운동이라는 것을 여전히 꽤 오랜 시간 동안 사실 선관위가 중점적으로 이렇게 힘을 써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매니페스토 운동에 대한 홍보가 좀 아쉬운 부분이 크다라는 점이 또 이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제 세 번째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매니페스토 운동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은 정당이나 후보자들의 정책 선거 노력을 얼마나 노력을 했다라고 평가하느냐라고 했을 때는 적극적이었다라고 73%가 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매니페스토 운동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일단 접하고 그것에 대한
그것으로부터 정보를 얻는 경험을 한 유권자들은 정책 선거와 관련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분명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고 이것이 실제로 실질적인 측면에서의 선거 품질, 지방선거의 선거 품질에도 분명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선관위 활동을 뭐 이제 선거 관리 활동과 정치 발전 활동으로 흔히 구분을 하는데 이제 매니페스토 운동은 그러니까 정치 발전형 활동의 이제 대표적인 예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우리가 일반적인 뭐 감시 단속 활동이라든지 홍보 활동은 이제 선거 관리형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선거 관리형 활동도 선거 품질에 분명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감시 단속 활동이 공정했다라고 평가하거나 혹은 홍보 활동에 접해보았다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은 절차적인 측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절차적인 측면이나 실질적인 측면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이 비록 감시 활동이나 감시 단속 활동이나 홍보 활동이 선거 관리형 활동, 조금 전통적인 활동이라고 우리가 흔히 학자들이 분류함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는 절차적인 측면에서의 유권자 인식에 분명한 효과를 가지고 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매니페스토 운동이 한국 유권자들이 정책 품질에 대해 실질적인 측면의 품질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지 못하는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원칙적인 가장 주요한 활동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직까지 유권자들에게 본격적으로 노출이나 홍보가 안 되는 상황에서도 선관위의 선거 관리형 활동도 절차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실질적인 차원에서도 선거 품질의 향상에 유권자 인식의 제고에 분명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결국 핵심은 이 매니페스토 운동을 앞으로 어떻게 더 이제 활성화시킬 것이냐, 특히 유권자들이 보다 더 손쉽게 접할 수 있는 형태로 어떻게 그 홍보 및 노출 활동을 할 것이냐가 아마도 한국 선거의 품질을 증대시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선관위 활동의 앞으로의 이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뭐 그것을 위해서 단순히 이제 홍보 활동뿐만이 아니라 좀 더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정당이나 후보자들이 매니페스토 운동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하려는 그런 법적 제도적 보완책도 이제 함께 모색되어야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표를 모두 마쳤고요.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을 위해서 중앙선관위에서 세 분의 과장님께서 오셨습니다. 일단 지정 토론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구애됨이 없이 뭐 다른 발표문에 대해서도 토론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다소 뜬금없습니다만 유성진 교수가 토론으로 들어와 계십니다. 뭐 잘 하시겠지만 아무쪼록 선관위 직원이다라는 생각으로 토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규영 과장님께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중앙선관위 선거일과 조규영입니다. 먼저 우리 발표하신 교수님들 짧은 시간에 많은 연구를 하신 거 그리고 읽어보면서 많은 걸 배운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 지방선거에 대한 외부 평가 영역을 준 기관으로서 그리고 또 주무부서로서의 측면에서 한번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방선거 외부 평가를 하면서 지금 이번 학술대회에서도 한 26개 정도의 주제를 가지고 다섯 개 패널로 해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패널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 활동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제도적인 부분이라든가 선거 과정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지방자치 활동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나눠서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번 패널이 선거관리위원회 활동에 대한 부분이 집중적으로 다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아쉬운 거는 선거관리 활동에 대한 집중적으로 다뤄지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분들도 많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 패널의 네 가지 주제에 대해서는 이전 선거 평가들을 할 때도 넣었다 안 넣었다가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똑같이 제가 보면서 이런 아쉬움이 뭐냐면 예전의 평가 틀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느낌이 일단 첫 번째 많이 인상을 받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첫 번째 주제 발표하신 이제 이재묵 교수님 주제하고 마지막 발표하신 장선영 교수님 주제가 겹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은
어느 교수님이든 한 분은 좀 방향을 잘못 잡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첫 번째 그 이재목 교수님이 발표하신 부분에서의 그 선거관리위원회 관리 활동에 대한 평가에 대한 부분은 그러니까 관리 활동에 대한 평가라고는 하고 있는데 우리 교수님들도 말씀하셨듯이 그 인식의 갭을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관리 활동에 대한 평가와 우리 그 학교에서 교수님들이 생각하시는 관리 활동에 대한 평가가 약간 그 차이가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저희가 이제 관리 활동이라는 평가를 할 경우에는 선거 전반에 대한 평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그 선거의 과정에 있어가지고 우리 그 최초에 연구 영역 할 때 그 발표하셨듯이 뭐 후보자 등록부터 해서 선거 운동 과정에 있었던 부분들 사전 투표라든가 투표 그리고 이제 개표에 있어가지고의 투명성 강화 유권자 편의 제공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이 있었어야 되는데 일단 그 부분이 거의 다 빠져 있다라는 부분이죠. 선거관리위원회가 그런 많은 활동을 했다라고 적시는 해놓고 있지만 평가에서는 하나 더 평가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아쉬움이 일단 듭니다. 물론 거기에는 이제 그 설문조사에서 그 부분이 빠져있던 부분도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설문조사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설문조사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보진 않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는데 좀 그러다 보니까 이재목 교수님 평가나 그 장승민 교수님 평가가 거의 비슷해지는 결론은 뭐 선거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선관위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으로 다 귀결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이 가능한 부분은 좀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가장 강하게 들었던 생각이고요. 그렇다면은 그 과연 선거 관리 그 관리 활동에 대한 평가는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많은 부분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거 전 과정의 일반적인 후보자 등록부터 시작해서 개표 당선인 결정까지의 모든 부분을 포괄적으로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 중에서 특히 지방선거에 어떤 부분이 이슈가 됐는지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다뤄주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예전에 뭐 대통령 선거 때라든가 이럴 때 이제 보면 뭐 그런 거죠. 뭐 개표에 그 논란이 많이 됐으니까 개표에 관한 부분은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그럼 이번 선거에서는 지방 선거에서는 과연 어떤 부분이 가장 쟁점이 됐을까? 사전 투표가 그 계속 지금 사전 투표율이 상승되고 있는데 이 상승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과연 이게 정상적인 이 현상인지 그리고 이 현상 속에서 선거 관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럼 지방 선거에서는 잘했는 건지 그런 부분의 평가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은 아주 쉽습니다. 뭐 선거 소청이 많이 제기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언론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뭐 그 청양 같은 경우 이 표 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게 뭐 그 유효냐 무효냐 이런 논쟁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뭐 교육감 선거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교육감 선거 자격이 있냐 없냐 이런 논란도 많이 있었고 이런 논란들에 대해서 그 선거관리위원회가 제대로 대처를 했고 잘못한 게 무엇이냐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게 좀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듭니다. 이게 이제 전체적인 그 과정에 대한 그 제 의견이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좀 아쉬운 건 뭐냐면 이재목 교수님하고 장승민 교수님하고 거의 똑같은 자료를 가지고 똑같이 분석을 하셨는데 두 분의 의견이 다르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통계치도 심지어 틀리고요. 이거는 두 분 교수님 물론 상의를 하고 작성하시지는 않겠지만 1000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다라고 하는 1000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가 두 분 교수님이 발표하신 자료에서 틀리다라면 이 자료에 대한 신뢰를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이게는 뭐 그 아실 겁니다. 절차적인 분야에 대해서 장승민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80% 넘게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라고 하셨고 그 똑같은 자료 통계를 보시면 이재목 교수님은 다르게 또 평가하고 계시고 통계치도 틀립니다. 이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느낌들은 과연 이 설문조사에 대한 통계가 신뢰를 할 수 있는지 부분에 좀 의문이 많이 갑니다. 그 부분에 신뢰가 돼야지만이 이 우리 교수님들이 진짜 많은 시간을 들여서 분석한 이 내용들이 설득력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가장 많이 들고 있습니다. 나머지 대부분 뭐 상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라기보다는 일단 큰 방향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조금 더 아쉬운 부분들은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과연 이번 지방선거의 특성이 무엇인가? 이 지방선거의 특성이 물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는 뭐 큰 이슈가 없었다. 대형 이슈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각에서는 뭐 지방선거에 그 정책도 다 집중되고 한 부분이 그 뭐 남북 정상회담이라든가 북미회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요인이 기인한 게 아닌가라는 얘기도 많은 부분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조차도 하나도 언급이 되고 있지 않고 심지어 투표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움이 좀 많이 남아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정하지 않았다라는 부분들 우리가 평가를 하면서 그 너무 집중된 게 아닌가. 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은 어떤 형태를 보이고 있고 그 뭐 정당별로 지지도에 따라서 어떻게 분석되느냐. 너무 문 대통령에 대한 중심으로 설문조사도 돼 있고 그거에 대한 분석이 이번 패널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패널에서 약간 그런 느낌들이 너무 많이 받는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물론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나 아니면 문 대통령의 영향력이 이번 지방선거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많은 부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너무 그쪽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분석할 필요는 없지 않았을까. 우리 교수님들이 보는 다양성들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없었던 게 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냥 너무 많이 말씀하다 보니까 너무 장황했는데요. 네, 이 교수님들이 평가나 분석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저희가 생각했던 부분과 약간의 그 갭이 있었다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쉽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근데 뭐 제가 듣기에는 굉장히 아프게 많이 들립니다. 이런저런 것들이 표현은 아쉬우신데 지적하신 내용들은 귀담아 들어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강남형 과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중앙선관위 조사일과장 강남형입니다. 선관위 선거범죄 단속 활동에 대한 평가 우리 김준석 교수님께서 그 위법행위 조치 실적 그러니까 고발 수사 의뢰 경고 이 실적을 지난 6회와 비교해 가지고 증감 수치까지 표현해서 시도별로 잘 분석을 해주셨는데 저도 우리 선거일과장하고 똑같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좀 아쉬운 점은 왜 이런 지도별로 그 증감이 됐는지 이런 현실적인 분석을 좀 해주셨으면 더 고마웠을 텐데 사실 실무적으로 저희도 하기 어려운 부분을 시도별로 이렇게 좀 분석을 해주셨더라고요. 저희는 그 시도별로 이런 고발 수사 의뢰 경고 수치는 나오지만 별로 의미를 두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시도별 고발 수사 의뢰 경고가 그 수치로 나와서 이렇게 시달됐을 때 시도별 실적 경쟁 문제가 발생해서 정책적으로 지금 하지 않고 있고요. 저희는 전국적으로 이런 전체 분석을 해서 어떤 유형의 선거 범죄가 더 발생을 하는지 선거별로 다 차이가 있거든요. 특히 지방선거 때 이번에 새로운 유형이 어떤 게 나왔는지 이런 걸 분석해서 다음 선거에 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이제 선거범죄 단속 활동 평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선거시마다 저희가 정책을 수립해서 시도나 구시군 위에 단속을 어떻게 하라고 지침을 시달합니다. 사실 그런 지방선거의 단속 정책을 한번 보시고 그게 그 선관위가 위법행위 그 조치 결과라든가 단속 결과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이런 평가를 해주시는 게 바람직한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어서 좀 아쉽습니다. 저희가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그 중대선거범죄로 공무원 선거관여라든가 가짜뉴스 등 희방 허위사실 공표, 그다음에 공천 관련 금품 수수나 매수행위 이런 걸 3대 중대선거범죄로 정했고요. 또 지방선거는 지역 토착형 불법행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토 세력과 후보자 간의 그런 불법 유착, 동창회나 향후회 등 그런 단체를 이용해서 불법 선거에 개입하거나 지역 언론이 편향적이거나 불공정한 행위 이런 거를 집중적으로 단속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관위가 제대로 했는지 그런 거를 살펴봤으면 좀 제대로 된 평가가 되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있고요. 특히 이제 이분 교수님한테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드릴 게 자료에 여기 보시면 저희가 고발 수사 의뢰 이첩 경고까지는 있는데 주의는 저희가 거의 뭐 10여 년 전에 폐지를 했는데 이 자료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현실적으로 주의 조치는 안 하고 현장에서 경미한 사항은 구두 경고나 현지 시정 조치 이걸로 가름을 합니다. 그리고 이 통계 수치를 쭉 보면은 이제 저희 자료를 받아가서 한 것 같은데 그 뒤편에 이제 사이버 그 위법행위를 이제 평가를 하면서 그 앞에 수치를 사이버 선거범죄를 제외한 선거범죄 총 합계다. 그리고 사이버 선거범죄를 별도로 이렇게 분류를 해 놓으셨는데
그게 이제 저희하고 좀 교감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사이버 선거 범죄도 다 포함된 수치고 사이버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유형이 나오는지 별도로 분류해 놓은 겁니다. 그거는 조금 요 자료가 수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쉬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쉬운 게 6가지 나왔고요. 뭐 통계 처리가 잘못됐거나 법안 그러니까 뭐 그 제도가 바뀐 거에 대한 반영이 안 된 거 이 2가지 나왔습니다. 잘 전달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서로 김종국 과장님께서 토론하시겠습니다. 네, 저 중앙선관위 홍보과 김종국입니다. 그 아쉬움이 계속돼서 제가 더 입장이 좀 난처해졌습니다. 그 앞시에서는 그 패널 분께서 그 투표율이 높은 게 더 민주적이냐라는 의문을 그 제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인상 깊게 했는데요. 물론 투표율이 높다고 해서 더 민주적이다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선출된 대표자의 어떤 정당성은 확보가 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홍보를 책임지고 있는 홍보과장 입장으로서는 그 홍보를 평가하고 지표 부분이 사실 그 마땅치 않거든요. 홍보의 종착지는 투표율입니다. 그래서 일단 투표율이 높은 게 실무적으로는 참 좋다. 그래서 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뭐 지금 그 교수님께서 그 평가에 다 해놓으셨는데 지방선거 특성, 목표, 방향 다 언급해 놓으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좌우지간 제1회 그 95년도에 그 제1회 지방선거가 있었거든요. 그때 68.4%가 나왔습니다. 그 이후로는 계속 투표율이 떨어졌었거든요. 물론 잠시 그 일시적 상승도 있었지만 그래도 60%를 그 채운 것은 이번 제7회 선거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 있어서 실무자로서는 기분이 좋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 이게 그 발표 자료 중에서 투표율 상승 원인을 우리 교수님께서는 제일 가장 높은 게 사전 투표가 아니겠느냐라고 언급을 하셨던데 글쎄 그거에 대해서는 사전 투표율이 높은지 다양한데요. 저는 이제 국민들의 어떤 주권 의식 앞서 세션에서 계속 언급했지만 우리 국민들 의식 수준이 지난 대선을 이후로 그 어떤 정치 의식 그다음에 내 한 표의 가치의 중요성 그 정치 의식 정치 효능감에 대해서 많이 업그레이드 있다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에 투표율 상승이 되지 않았을까? 그다음에 그 사전 투표 부분 제도에 기인한 부분을 저희가 육군 의식 조사를 해봤더니 투표율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가 91.5%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사전 투표가 없었을 경우에 투표를 없었다면 투표를 못했을 것이다라는 응답자가 약 사전 투표자의 한 32% 정도가 나왔거든요. 그걸 환산해 보니까 투표율 약 6.5%를 그 증가시키는 요인이 있었다. 사전 투표 제도가 의식 조사 결과로만 보면은 그렇게 통계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토론 평가 자료를 근거로 해가지고 팩트와 약간 다른 점, 그 다음에 좀 보완할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3페이지인데요. 그 TVCF를 극장 홍보에 쓴다든지 하면서 원소스 멀티 유저 부분을 좀 언급하셨는데 사실 이번 지방선거에 있어서는 저희가 그 극장 홍보용 그 CF를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팩트하고 좀 다른 부분이어서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5페이지 부분에 저희가 홈페이지 특집 페이지를 운영을 했었는데요. 그 특집 페이지에다가 저희가 그 배너를 해서 그 저기 뭐죠? 신고센터 부분을 허위 정보라든가 이런 걸 가짜 뉴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기 배너 형태로 해가지고 특별 홈페이지를 통해서 네이버라든가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신고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혹시 그 내용을 보면은 평가서기 때문에 그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등으로 그쪽으로 신고가 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가 있어서 이 부분은 약간 좀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10페이지 보면은
이번 그 홍보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유권자와 그다음에 전문가 대상으로 그 설문을 했다고 그랬는데 설문에 대한 어떤 자료에 대한 출처, 표본수, 그 뒤에도 다 마찬가지지만 그 연령별이라든가 계층별에 대한 평가가 같이 이루어졌으면 더 내실이 있지 않았을까. 뒤에서도 언급하겠지만 사실 홍보 매체에 따라서 SNS라든가 온라인 부분은 TV도 마찬가지고요. 그 이용하는 계층이 다 다릅니다. 그 TV가 가장 높은 어떤 정보 습득 경로로서는 높지만 그게 한 50대 이상으로서는 물론 보편적으로 다 높아요. 그렇지만 50대 이상이 가장 높고요. 그다음 SNS라든가 온라인은 30대 이하로 그 특이하게 좀 갈라진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 설문 부분에 있어서 연령별이든 계층별 이런 부분까지 좀 더 내실 있게 그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다음에 10페이지 그 보면은 지금 공약 인지도 같은 경우에는 매우 알고 있다, 어느 정도 알고 있다가 약 50%도 안 되는데 저희 유권자 의식 조사 결과로 보면 한 65%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 차이가 갭이 좀 많이 나서 어떤 자료의 신뢰성 부분이 있는데 이 자료의 출처 부분을 제가 보질 못해서 좀 그런 부분이 출처라든가 이런 거 언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11페이지 선관위 홍보 활동 접촉도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교수님께서 책 한 50% 접촉한 부분을 그 홍보 활동이 잘 됐다고 평가를 해줘서 감사하긴 하지만 좀 쑥스러운 부분입니다. 좀 이 부분은 좀 저희가 좀 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들었고요. 장승진 교수님께서는 다른 이제 주제 발표하시면서 50% 부분을 낮게 평가를 하시던데 우리 교수님께서는 50% 높게 평가해 주셔서 상대적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지만 그래도 좀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12쪽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SNS하고 온라인 홍보가 지금 평가에 보면은 약 8% 부분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 유권자 의식 조사를 해보니까 23.5%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너무 좀 갭이 좀 많이 차이 난다. 그래서 물론 우리 유권자 의식 조사 부분이 잘못될 수 있겠지만 저희는 이제 다 근거 자료를 해가지고 8월 말에 저희가 이제 뭐 다 배부를 하겠지만 그 차이가 어떤 요인일까 좀 같이 그 평가서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터넷과 SNS 홍보에 더 좀 주력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결과로 보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근데 저희가 이제 유권자 의식 조사로 보면 23.5% 정도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그 지금 이제 뭐 기업 홍보하고 그 공공기관인 선관위하고 홍보가 좀 다른 게 저희는 그 보편적 홍보를 해야 된다. 홍보의 사각지대가 없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대상별로는 사각지대가 없도록 보편적 홍보를 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그 연령층이라든가 그 방법별로는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는 보편적 홍보로 그건 아니라 그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뭐라 그럴까 그 연령층 계층에 특화된 그 콘텐츠를 만들어 저희가 홍보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TV가 높다고 해서 TV로만 집중할 수는 없다. 그래서 다양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14페이지입니다. 그 전문가하고 유권자분들이 투표율 상승 효과에 대해서 상반된 의견을 이제 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문가 의견을 제시했던 부분하고 유권자분이 제시했던 의견을 다 통합해서 하고 더 나아가서는 앞에 뭐 발표하셨지만 결과적으로는 최종적으로는 민주 시민 의식을 향상시켜서 그래서 투표율을 제고로 더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단순히 투표율이 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투표가 어떻게 선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부분까지 나가는 게 더 유의미한 투표율 제고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시간이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다른 뭐 부분들은 충실히 지금 됐다고 좀 평가가 보여지는데요. 다만 그 약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선거 정보 습득 경로라든가 접촉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평가가 이루어졌지만 어떤 그 선관위 홍보를 통해서 유권자가 충분한 선거 정보를 투표 그 후보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자료가 충분했는지 그거에 대한 어떤 질적인 평가 부분은 좀 부족하지 않았나 말씀드리면서 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새로운 유형으로 토론해 주셨어요. 그 쪽별로 아주 꼼꼼하게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우리 유성진 교수인데요. 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양껏 하시기 바랍니다. 난감하네요. 이게 참 어쩌다가 사실은 지금 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세 분 이 과장님께서 사실은 뭐 따끔한 지적들을 다 해주셔서 한편으로는 이제 저는 사실은 이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 저도 그냥 가슴이 따끔따끔 하고 있어서 이 참 좋은 말씀을 많이 주셨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토론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 일단 뭐 한 분 더 오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난감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토론을 해야 되는데 발표자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이런 구도는 또 좀 더 난감해서 예, 하여튼 이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이제 선거관리위원회의 관계자라는 입장에 이제 빙의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선거관리위원회 활동에 대한 이야기인데 거기에 집중이 돼야 되는데 결국에는 선거관리위원회라기보다는 선거관리에 대한 유권자들의 인식 혹은 유권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선거관리위원회가 뭘 하고 있지? 어떤 활동을 하고 있지? 이런 거에 조금 가려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장순진 교수께서 쓰신 이 분석을 쭉 보면 사실은 제가 받은 느낌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굉장히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에 큰 공헌을 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이제 선거 품질에 대해서 절차적인 측면이나 우리 실질적인 측면이나 사실은 유권자들이 뭐 승자한테 투표를 했냐, 패자에게 투표를 했냐, 그리고 뭐 당파성에 따라 가지고 다른 평가가 상반된다라는 거는 뭐 별로 새롭지 않은데 선거관리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선거관리위원회 활동의 공정성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사실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품질에, 선거의 품질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은 선거관리위원회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어서 거기는 좋은데, 근데 한편으로는 저도 조금 더 아쉬운 게 뭐냐면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는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라는 거죠. 지금 뭐 이런 게 중요하고 굉장히 큰 의미를 주고 있다, 유권자들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건데 지금까지 많은 일들을 해왔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매니페스토가 유권자들이 잘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여전히 하잖아요. 그러면 뭘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라는 생각이 좀 들 것 같아요. 그동안 매니페스토에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는데 잘 안 됐다면 거기에 좀 포인트를 맞춰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을 좀 보완해서 해주는 게 어떠냐라는 이야기가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는 여기 이제 여기 이제 장승희 교수께서 쓰신 얘기 중에 선거 관리형이었다면, 관리형 활동에 집중을 했다면 앞으로는 정치 발전형 활동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게, 포커스를 옮겨가는 게 어떠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좋은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러면 여전히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조금 제언으로 들어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한편으로는 이제 선거관리위원회 활동이 이만큼 중요하면 그동안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사실은 관리 활동이나 이런 부분은 선거가 있을 당시에 대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선거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그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무슨 활동을 했고 거기에 대한 평가라면, 사실은 홍보나 이런 활동 같은 경우는 선거 간에 벌어지는 활동이 훨씬 더 많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사실 기존의 이 선거관리위원회 활동에 대한 평가를 했던 다양한 보고서들보다 조금 더 덧붙일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선거가
사실은 4년 주기 아니면 뭐 2년 주기 벌어지는데 중간 중간에 선거관리위원회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사실은 규제 때문에 할 수 없는 게 있고 뭐 그럴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구체적으로 좀 짚어주시면 선거관리위원회 활동에 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지금 하고 있는 공헌을 좀 더 크게 하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6시에 마치는 지금 일정인데요. 한 5분 정도 남았습니다. 시간이 뭐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 플로어에 계신 선생님들 뭐 질문도 좋고요. 코멘트도 좋고 있으시면 뭐 한두 개 정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국장 김판석입니다. 오늘 좋은 말씀들 먼저 감사히 말씀드리고요. 우리 위원회가 이번 지방선거를 관리를 하면서 유권자의 그 소중한 한 표 한 표의 가치들을 잘 담아내야 되겠다. 그리고 교수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선거의 품질을 좀 더 높이 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관점을 두고 했습니다만 많은 국민들과 전문가의 눈높이에서 바라볼 때는 아직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앞으로 또 반성하고 또 좋은 고견들을 청취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과장님들이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재묵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우리가 지방선거를 관리를 하면서 우리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런 몇 가지 내세운 그런 정책 목표들이 있습니다. 그런 정책 목표들을 통해서 이번 지방선거가 우리나라 그 선거 문화 또 정치 문화 발전에 좀 기여하려는 그런 생각들을 가졌는데 그것이 거시적 관점에서 어떻게 좀 평가될 수 있는가. 또 다른 관점에서는 우리가 그런 어떤 정책 목표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사업들을 제시하고 추진을 해 왔는데 그런 사업들이 구체적으로 선거의 당사자라 할 수 있는 유권자라든지 또 정당 후보자, 시민사회에서는 어떻게 평가되는지 그런 것들이 어떤 긍정적 기여를 하였는지 또 좀 아쉽고 개선되어야 될 부분들은 뭔지 그런 것들을 좀 미세적 관점에서도 좀 평가를 해 주셨으면 더욱 좋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매니페스토 정책 선거와 관련해서 제가 예시를 들면 그렇습니다. 과거에 우리 위원회가 매니페스토 정책 선거를 할 때는 후보자의 공약과 정책들을 유권자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런 방법론적인 어떤 접근들이었다 하면은 이번에 저희들이 이 접근법부터 그 지역 사회에서 언론에서 많이 거론됐던 부분들 또 지방의회에서 많이 거론된 그런 사안들을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가지고 이슈들을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제시를 했단 말이죠. 그런 빅데이터를 분석을 통해서 제시한 이슈들에 대해서 국민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고 그런 이슈들을 정당과 후보자들은 어떻게 정책적으로 반영하려고 노력했는지 그리고 후보자 유권자들은 그런 지역의 관심 이슈와 정당이나 후보자가 내세운 정책들에 대해서 어떻게 상호 비교를 통해서 주권을 행사했는지 이런 것들이 좀 심도 있게 좀 연구될 수 있는 지점도 있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지방선거든 뭐 국가선거든 그 평가를 하는 것들은 사후 선거에 또 정책적으로 잘 반영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관점에서 크게 정책 틀에서 있어서 거시적 관점, 구체적 정책들에 대한 반응 이런 것들이 좀 객관적으로 나타났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계신가요? 네.
역시 국장님이 계셨군요. 이 과장님들이 토론 굉장히 열심히 하셨는데 다 그런 연유가 있었지 싶습니다. 자, 시간이 얼추 됐는데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게 한 1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토론 감사드립니다. 먼 길 오셨는데 만족스럽지 못한 그 연구 결과를 드려서 죄송하고 최대한 빠른 시간에 개선하도록 하겠는데 몇 가지 저희 간단하게 저에게 이제 디펜스를 하면 첫 번째로는 선관이랑 저희랑 약간 이 차이가 있는 게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저희는 약간 거시적인 측면에서 보고 선관위는 좀 더 미시적인 걸 원하는데 이게 보면은 저희가 아까 선거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있기 때문에 서베이 문항에 제약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구체적인 선관위 활동들을 하나하나 다 물어보다 보면은 그 문항에 다 담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는 좀 더 추상화의 수준을 높여서 질문 문항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약간의 제약이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왜냐면 이게 관리 활동만 한정해서 서베이를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금액이라는 걸 한정해서 볼 때. 두 번째로는 구체적인 활동을 하나하나 명시해서 묻다 보면은 이게 단순히 관리 활동에 대한 인지가 아니라 정치 지식 테스트 같이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전문가들도 관리 활동의 구체적인 걸 잘 모르는데 유권자한테 그걸 하나하나 묻다 보면은 이게 거의 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나오기가 쉽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저희는 중요한 게 과거에 비해서 얼마나 이것이 변화했는가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준거가 아무래도 지난 지방선거나 과거 지방선 그다음에 지난 대선 그다음에 20대 총선하고 비교해서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문항들을 아무래도 좀 보기 때문에 약간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관리와 다른 뭐 여기 선거 품질 이런 것에 중첩되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관리가 선거 품질 홍보 감시 단속이랑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최대한 저희가 중첩되는 부분을 지향해 가지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그 토론 잘 들었고요. 저도 뭐 비슷하게 그 쪽바이 쪽으로 이제 그 지적을 해주셔서 이게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되게 피드백 받아서 저는 굉장히 좋았고, 데이터는 저도 진짜 궁금해요. 왜 저희 쪽 데이터랑 그쪽이랑 뭐 퀘스천, 그러니까 워딩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샘플에 있어서 뭐 어떤 근원적인 차이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좀 많은 데이터의 차이가 나는 거는 저도 사실은 하신 거와 저희가 왜 틀렸는지는 저도 사실 궁금한데 뭐 끝나고 또 말씀 나눠서 최대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뭐 따로 드릴 말씀은 없고, 저도 궁금하니까 그런 성관위에서 별도로 이 프로젝트와는 별개로 따로 또 설문조사를 만일 하신 거고 상당한 뭐 그래서 그 수치나 이런 것에 차이가 있다면은 뭐 그 조사 결과를 좀 공유를 해주셔도 저희가 뭐 왜 그랬는지 또 볼 수 있까. 그러니까 단순히 뭐 그러니까 보고서 말고 그러니까 로 데이터를 공유를 혹시 해주실 수 있다면은 뭐 그런 부분도 좀 추가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 교수님 뭐 혹시 코멘트 하실 거 있으신가요? 선거 후에 한 건데 아마 그래서 한번 아까 우리 장 교수 말대로 한번 그거에 대한 차이를 우리가 이제 뭐 누가 어떤 게 정확하다를 떠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뭐 다음 또 어차피 이거 계속 외부 평가할 때에 이러한 부분이 어떻게 이러한 차이를 나타내게 되는지에 대한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국장님도 계시고 제 실장님하고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쓰시는 분들과 선관위 계신 분들이 담당자가 서로 이렇게 좀 1대1로 맺어져서 쓰기 전부터 또 이런 내용을 담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하면 어떨까. 이게 저희가 이제 착수 보고도 했거든요. 착수 보고 했고 제가 실장님하고는 개별적으로 실장님이 따로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하셨는데 바쁘셔가지고 그 후에 연락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앞으로 이제 저희가 또 뭐 계속 이거를 외부 평가를 한다 할 경우 그런 발전 방향을 이렇게 서로 상의해서 만들어가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발표 그리고 알찬 토론 해주셨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들 수고하셨고요.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